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봉교회 저자 매봉 안성훈입니다. 어,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네, 멤버십 전용 영상을 오늘 처음으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최소 한 달에 2개 이상의 점괘 해단 영상을 제공을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점괘 해단에 관련된 영상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공해 드리는 강의 영상에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뭐 한 달에 최소 5개 이상은 제가 멤버십 영상을 제작해 드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의 영상을 제외하고 최소 2개 이상의 강의 영상을 제외하고 그 외의 영상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영상을 제가 제공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고 가볍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은 무속인의 공부에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육효점을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제 그 매봉 육효를 뭐 구매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봉 육효 그리고 무불도 채널을 통해서 육효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효는 공부를 해야 되는 영역이죠. 네, 학문입니다. 학문.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의 이제 무속인들이 네,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이유를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음. 무속인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기라고 얘기를 하죠. 예, 신기가 떨어집니다. 어느 순간.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무속인은 그 신내림을 받으면 평균적으로 한 3년 정도, 네, 그것도 이제 3년 내내 신기가 좋은 건 아니고 초반에 이제 반짝 좋았다가 한 3년 정도 유지가 되다가 꺾인다고들 합니다. 물론 그거는 제가 무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들은 바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이제 그 무속인마다 차이점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몇 가지 사실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많은 무속인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언젠가부터. 네. 할 줄 아는 게 점치고 손님 받아서 신내림 받아서 점치고 구슬하고 하는 게 직업인데 신기가 떨어지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사주를 배우러 다니기 시작하고 그리고 육효를 배우러 다니고 그러는 무속인이 이제 많이 늘어났다 이겁니다. 육효라는 학문은 역술 관련된 학문 중에서 그래도 접하기가 조금 좀 수월합니다. 공부해야 되는 양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사주명리나 뭐 기문둔갑, 자미두수, 주역, 네, 뭐 이것만 해도 공부해야 되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외워야 될 것도 많고. 그런데 다른 학문에 비해서 사주명리는 이제 유행이 많이 지났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요새는 육효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학문에 비해서 좀 외워야 될 것이 조금 적다 보니까 육효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그러면 그 무속인들이 변명거리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글문도사 할아버지가 신으로 계시기 때문에 자기한테 신으로 계시기 때문에 공부를 한다. 이런 변명을 댑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실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는 무속인 분 중에 지금 환갑 넘으신 분이 한 3분 정도 계신데 이 3분은 여자분입니다. 한 분은 그
식당에서, 주방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요. 또 한 분은 그 공공근로, 낮에는 공공근로 하시고 밤에는 그 전화 서비스로 하는 그거 있죠. 그 상담하는, 요새 뭐 인터넷으로 뭐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트 이름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뭐 070 뭐 몇 번으로 해서 선생님 번호 눌러가지고 뭐 1분에 뭐 몇천 원 뭐 이렇게, 네. 그런 상담 하시는 선생님 한 분 계시고, 또 한 분은 어 저기 어디 그 병원, 그 노인 요양원이죠. 요양원. 예. 병원이 아니라 요양원. 거기서 요양사로 이제 일하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무속인으로 아무리 활동을 했어도 이게 신기가 떨어지면 공부를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박수무당, 남자 무속인을 박수무당이라고 하는데, 또 남자 그 박수무당 중에 제가 아는 분은 지금 현재 대리운전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그리고 건축회사에서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막노동 노가다라고 하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택시 운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 그 회사 소속 영업용 택시죠. 예. 뭐 남녀를 불문하고, 예, 무속인들이 그러합니다. 그 신기가 떨어지면 결국에는 할 줄 아는 거는 손님 상대하고 점쳐주고 대화 나누고 할 줄 아는 게 그게 다였는데, 신기가 다 떨어져 버리면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이제, 뭐 기웃거린다는 표현은 조금 과합니다만, 뭐 그런 표현이 사실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학당에 가서 공부 좀 하다가 안 되면 저기 가고, 또 안 되면 또 다른 데 가고, 그 안에서 만나게 되고 어울리게 되는 또 다른 무속인들이 생기니까 그 사람하고 또 친해지면 그 사람을 따라서 또 다른 데 가고, 네. 그런 현상들이 있더라 이거죠. 그렇게 되면 공부가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이 무속인들은 신기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손님을 어차피 그 뭐 집이 됐던 사무실이 됐던 신당은 차려놓고 손님은 계속 받고 있으니까 손님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신기는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공부라도 해서 손님을 상담하려고 하는, 예, 그런 게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근데 그 무속인들이 끈질기게 공부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잡신들, 그리고 신이 요새는, 요즘에 대한민국은 아, 진짜 무당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진짜 무당이 있다면 그분은 공부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이 제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상대방, 그 점을 보러 온 사람의 이름을 물어볼 필요도 없고 사주를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원래 무속인이라는 직업 자체가 손님이 딱 오면 그냥 방울이나 부채, 뭐 자기가 이제 신을 불러들이는 어떤 도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것만 딱 들면 거기서 신이 그냥 딱 와서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무당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예. 그 십수년 전만 해도 있긴 있었습니다. 예. 간헐적으로. 근데 거의 다 사라졌어요. 예.
제가 알고 있는 무속인들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뭐 TV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케이블 방송, 그리고 요새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무속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무속인들 영상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이름은 안 물어봐도 사주는 물어보죠. 뭐 여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거기서부터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진짜 무속인이라면 생년월일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생년월일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생년월일을 물어봤다라는 얘기는 사주 공부를 조금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주팔자 연월일시를 보고 대충 이렇게 조금 훑어서 이야기할 정도는 되니까, 그러면서 거기서부터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겁니다. 무속인들이. 그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어쩌다 보면은 하나씩 얻어 걸리는 게 있죠. 네. 그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는 격이다, 뭐 그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뭐 10개 중에 하나 이렇게 툭 던져가지고 맞췄는데, 이제 손님 입장에서는 그게 대단하다고 느끼고 생각하는 손님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굿을 권하거나 부적을 권하거나 초를 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한테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무속인이 생년월일시를 물어본다. 네, 그러면은 그 무속인한테는 점을 볼 이유가 없다, 필요가 없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첫 번째 영상으로 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이제 저녁 먹으러 잠시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사진 하나 찍어 온 게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요 사진입니다. 어제 저녁에 찍은 사진인데요. 뭐 다른 그 하얗게 칠한 거는 제가 그 상호 때문에 제가 가려놨고요. 여기 보시면은 신점 타로 카페 이렇게 써 있죠. 예. 제가 그 유료 강의 영상에서 다른 이제 강의 들으시는, 현재 월 수강료를 지불하시고 유료 강의 들으시는 분들한테 그 한두 번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 요즘에 젊은 무속인들이 있어요. 예. 그 20대 혹은 뭐 많아봐야 30대 초중반, 그 젊은 무속인들이, 여자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젊은 무속인들이 신내림을 받긴 했는데 신당은 차리기가 싫고, 그런데 무속인 행세는 하고 싶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네. 지금 2025년의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 젊은 무속인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 타로를 공부합니다. 그러면 타로를 공부하면 명함에 자기 직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어떻게 새기냐면 타로 마스터라고 씁니다. 타로 마스터. 자, 여러분, 무속인이라는 말, 무당이라는 말이 듣기가 좋으십니까? 아니면 타로 마스터라는 영어로 된 이름, 타로 마스터. 타로를 나는 하는 사람이다. 타로를 마스터한 사람이다.
이게 듣기가 좋습니까? 타로 마스터가 낫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무속인은 무속인인데 자기가 어디 가서 무당이라는 얘기는 하기 싫고,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제가 아는 타로 마스터만 해도 뭐 2, 30명이 넘습니다. 예. 근데 다 무속인이에요.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렸지만은 신점을 같이 보고 있죠. 네. 근데 대부분은 저렇게 신점 본다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아주 젊은 친구들은. 그러니까 타로점을 보면서 타로 카드를 가지고서 손님을 상담을 해주면서 타로 카드에 나와 있는 그림을 해석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신점을 보고 있는 무속인들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무속인이 뭐 사주팔자라든지 육효, 요즘에는 육효를 많이 공부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네. 육효를 공부하거나 사주를 공부하거나 뭐 하여튼 그 외에 뭐 다른 역수를 공부한 무속인들한테 가서 점을 볼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타로는 어떨까? 마찬가지입니다. 예. 타로 카드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무속인들은 저런 식으로 승부를 보지 않습니다. 예. 그냥 사람 눈빛만 보고 아니면 그냥 스쳐가기만 하더라도 다 알 수 있는 게 오리지널 무속인의 형태예요. 근데 언젠가부터 한 십수년 전부터로 저는 예측을 하는데 그 전환기가 좀 있었어요. 제가 느끼는 대략 한 15년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즈음에 제가 알고 있었던 무속인들이 어, 차례차례 망가지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신당도 다 뒤집어지고 아니면 신당에 화재가 났다거나 아니면 교통사고를 당했다거나 그게 연쇄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신당을 접는 사람, 근데 대부분 신당을 접었는데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 당시에 한 십수년 전까지만 해도 사주 카페가 굉장히 많았었죠. 요즘에도 뭐 있긴 합니다만 지금은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옛날에 십수년 전만 해도 사주 카페 굉장히 많았습니다. 압구정동에 가면 강남 압구정동에는 건물 하나 건너에 하나씩 사주 카페가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공실이 너무 많죠. 압구정동에도. 뭐 제가 아는 무속인들이나 뭐 상담하시는 분들, 사주 카페에서 일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았어요. 무속인들도 많았고. 네, 그런데 이제 십수년 전부터 이렇게 상황이 왜 바뀌었는지 뭐 궁금하진 않습니다. 뭐 저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십수년 전부터 제가 예상하기로는 한 15년 전후로 예측을 하는데 그때부터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하더니 언젠가부터는 젊은 특히 외모를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젊은 친구들 중에서 좀 외모가 곱상하고 좀 이쁘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자분들. 그런 분 중에 무속인들. 그런 분들이 특히 타로 마스터로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네. 사실은 타로점을 보는 게 아니라 타로점을 가장한 신점을 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어제 저녁 때 이렇게 저녁 먹고 이렇게 산책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그런 간판을 제가 보게 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 가지고 네. 그래서
오늘 멤버십 첫 번째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속인이 공부를 하는 무속인이다. 혹은 생년월일을 물어본다. 예, 그러면 그 무속인은 무속인으로서 생명은 끝이 난 거다. 무속인은 그냥 신이 딱 와서 다 이야기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신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뭐 속된 말로 신발이라고 그러죠. 신발이 떨어졌기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타로를 공부하고, 특히 젊은 친구들은 좋은 말로야 무속인이라고 하지만 다들 무당 이렇게 하니까 무당이라는 소리를 듣기가 싫어가지고 타로 마스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신내림을 받고 활동하는 친구들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를 보신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네이버 블로그에 그 티빙에서 했던 샤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 무속인들이 나와서 굿하고 이제 뭐 하는 프로그램인데, 유지태 씨가 이제 호스트로 나와서 프로그램을 이끌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큐멘터리 실화예요. 이제 제 블로그에다 제가 그런 내용을 써놨습니다만, 그 무속인 중에 저한테 예전에 점을 보러 왔던 무속인이 한 명 출연을 했더라고요. 예, 누구라고 밝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네, 저한테 그 운세를 보러 왔던 무속인이, 뭐 그 당시에도 무속인이었습니다. 그게 벌써 한 14년, 3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예. 근데 지금은 뭐 방송에서 표현하자면 나라만신으로 자기가 표현을 하면서 방송을 출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육효를 어떻게 접하게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육효는 사실 가볍게 볼 학문이 아닙니다. 비교적 외워야 될 것이 좀 적지만 해단하는 것에 묘미가 있는 학문이 육효입니다. 육효는 64개, 384효,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 이 안에서 그 월과 일을 대입을 해가지고 해단을 하는 것이지만, 제 매봉육효 책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이런 얘기를 적어놨어요. 공부만 해서는 안 되고 기도나 수행을 통해가지고 점괘 너머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 네,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란다라고 제가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얼마나 열심히 육효 공부를 하실지 또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육효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제가 도움이 된다면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 전용으로 제가 올려드린 영상에서 한 달에 최소 2개 이상의 점괘 해단하는 영상을 제가 올려드린다고 약속을 해드렸어요. 그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로 답을 해드릴 수 있는 것은 해드리고,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알려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영상을 제작해서 멤버십 전용으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봉육효 무불도 채널의 매봉육효 멤버십 전용 영상, 오늘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한 달에 최소 2개 이상 점괘 해단하는 영상으로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이 되는 영상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가입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무불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